환자의 마음, 베네데티 이탈리아의 학자입니다. 자, 이번에 읽을 차례가 어디냐. 분노와 우울증이 통증 지각에 미치는 영향. 불안에 비해서 분노와 또 우울 같은 다른 부정적인 정서와 통증 및 다른 증상 사이의 연관에 대한 신경생물학적인 기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분노는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향했을 때 통증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 단원에서 불안으로 인해 발생한 통각 과민과 스트레스에 의한 진통 효과에 대해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경우에도 정서가 향하는 표적이 중요하다. 분노는 통증의 강도보다는 통증에 대한 불쾌감에 대해 좀 더 일관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통증, 과민 등등 하향식 억제가 없어 이러한 결과가 생겼을 수도 이렇게 감소, 부정. 치료자에게 전하는 이번 장의 요약 메시지. 아픔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초 조직으로부터 발생한 손상의 정보가 심리,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서 조절과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내부 감각에 대한 감수성은 아픔을 경험하는 프로세스 중의 핵심이다. 심혈관계로부터 오는 내부 감각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다. 뇌 섭렵과 전 대상 피질은 내부 감각에 대한 프로세싱과 인식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역이다. 사람과 비슷한 영장류 내에서 이들 영역을 살펴보면 5번째 층의 피라미드 신경세포들 중에서 커다란 초모양의 신경세포의 군락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본 에코노모 신경세포라고 부른다. 이 본 에코노모 신경세포는 계통 발생의 진행을 보여준다. 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서 상태가 다르거나 주의 집중이나 주의 산만처럼 인지 과제가 다를 경우 내부 감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5번째, 통증은 대표적인 증상의 하나로서 구역질과 피로 같은 증상에 비해 훨씬 잘 이해가 된다. 환자의 통증 강도를 이해하기 위해 의사는 조직의 손상 정도뿐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향식 통증 조절 네트워크는 오피오이드,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여러 신경화학적인 경로들로 얽혀 있는 대뇌 피질과 피질하학 구조들의 복잡한 연결망이다.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신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증상이 없었던 질병을 진단받으면서 생겨날 수도 있고 황달처럼 환자의 몸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정서는 통증과 같은 증상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는 프로세스에 매우 중요하다. 부정적인 정서는 변정계에서 처리되는데 영상기법과 수술 중에서 전기자극기법을 통해서 연구가 된다. 불안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많이 연구된 내용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들 통증의 정서적 조절을 담당하는 것이 이렇게 오이포이드 이르는 세포들이 있다. 분노와 우울 같은 다른 부정적인 정서들도 통증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불안에 비해서는 그 기제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보아 아픔을 경험하는 과정은 상향식 프로세스와 하향식 프로세스의 복잡한 합작품으로 육체적 고통과 부정적 감정을 없애는 행동을 추구하게 만든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4장에서 고통 경감의 추구, 동기와 보상에 관한 회로의 활성화, 고통 경감과 즐거움 추구, 동기, 내부 상태를 조절하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 존재. 동기는 엄청나게 다양한 행동 반응들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단어이다. 동기는 행동을 유발, 유지, 지향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동기. 몸이 물이나 지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들을 섭취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동기 행동들은 물리적, 화학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지만 외부 자극이나 인센티브도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기 행동 조직은 이렇게 체온이나 음식물의 섭취와 같이 통제받는 변수들의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수용체를 통해서 통제 시스템으로 구심성 신호를 전달한다. 이어서 참고치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비교하고 생리적인 변수를 조절한다. 동기와 보상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기화된 행동은 심리학, 행동과학의 영역에서 신경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배고픔, 목마름, 온도차로 인한 고통 없애기. 특정한 동기 행동에 대한 밝혀진 특정한 기제가 설명되어 있다. 배고픔, 쭉쭉쭉. 기제는 매우 복잡하다. 기제는 서로 인과가 있고 이렇게 복잡한 기제가 있다. 행동 레퍼토리가 한번 시작되면 개체는 통제 시스템으로부터 먹는 행동을 멈추라는 정지 신호가 내려올 때까지 음식을 먹고 영양소를 섭취한다. 이것은 렙틴 호르몬, 그렐린 호르몬. 이는 렙틴은 시상하부에서 작용하여 실방핵의 뉴로펩타이드 Y의 분비를 억제한다. 또한 인슐린의 혈중 농도 역시 체지방 정도와 비례하며 시상하부의 뉴로펩타이드 Y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렐린도 섭식 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진 물질이다. 이렇게 그렐린, 렙틴, 인슐린, 렙틴, 그렐린 이런 것들이 목마름에 대한 기제도, 목마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물의 양이 적어서 생긴 목마름이고 다른 하나는 삼투 현상에 의한 목마름이다. 물의 양이 적을 경우에는 세포 밖 체액 용적이 감소한 것으로 이것은 압력 소형체에 의해 감지된다. 이때 구심성 경로에 작용하는 호르몬이 레닌 엔지오텐신이다. 레닌은 엔지오텐신을 생성하는 데 필요하며 엔지오텐신을 내공하 기관에 투여하면 물의 섭취가 늘어나며 내공하 기관이 손상되면 이 현상이 사라진다. 삼투 현상에 의한 목마름은 세포 밖 액체 중에서 염화 나트륨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오스몰 농도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 오스몰 농도 증가를 탐지하여 액체 섭취를 촉발한다. 물 마시라. 소금. 동기화된 행동은 따뜻하거나 시원한 장소를 찾는다. 이런 것은 온도 조절, 섹스로부터의 쾌락 추구, 배고픔, 목마름, 체온의 변화에 대처하는 행동을 유발, 지향, 유지시키는 것은 불편함을 없애고 개체에 가해지는 해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불편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개체에게 가해지는 위해가 없을 경우에 이것은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배고픔과 목마름과는 달리 섹스가 결핍된다고 해서 건강이 위험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섹스가 개체의 생존에는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종족의 생존에는 중요하다. 성행위를 시작하고 유지시키는 성호르몬 외에도 성행위에 관여하는 여러 뇌 부위에 대한 연구가 동물을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다.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할 때에는 시상하부의 안쪽 시각 교차 앞구역과 안쪽 현도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안쪽 시각 교차 앞구역을 자극하자 설치류들의 성관계 빈도가 증가하고 안쪽 현도를 자극하면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웨스터스 존슨은 1966년 성활동의 4단계가 있음을 밝혔다. 첫째, 흥분 단계로. 두 번째, 성적 집중도. 세 번째, 오르가즘. 네 번째, 집중도가 감소해서
해소되는 단계, 4단계가 지나면 불능기가 따라오는데 그 기간은 수분, 수시간 혹은 수일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고통을 없애는 것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사이의 구분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섭취할 때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불편함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배고픔과 목마름은 그 자체로서 불편한 감각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강도가 변하고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달래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필요가 있다. 중뇌 변연 도파민 시스템, 보상 초구 행동의 초구. 우리는 앞 단원에서 배고픔과 섹스와 같은 동기화된 행동에 있어 도파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도파민은 성적 활동 동안 증가하고 음식 섭취하는 동안의 호르몬들, 즉 인슐린, 렙틴, 그렐린 같은 물질들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중뇌 변연계의 도파민 시스템은 다양한 보상 초구 행동을 통해 활성화됨이 밝혀졌으며 오늘날 동기 보상 도파민 시스템으로 더 잘 알려졌다. 이렇게 실험에서 수년간 이렇게 연구가 되어졌다. 남용되는 약물 중에서 많은 종류가 이 네트워크의 수준에서 작용을 나타내며 쾌락을 느끼게 한다. 중뇌 변연계 도파민 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작용은 강박적으로 약물을 자가 투여하여 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중독의 기초가 된다. 중독, 예를 들어서 헤로인과 니코틴은 배쪽 피계 영역에 작용하는데 이쪽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오피오이드, 콜린성 니코틴 수용체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코카인은 도파민 활동을 연장시킨다. 약물. 이미 우리는 배고픔, 섹스, 전기 자가 자극, 약물 자가 투여를 통해서 중뇌 변연계 도파민 시스템은 많은 종류의 보상 초구 행동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내 반응이 보상 가치에 비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내 반응이 이것은 도박을 하는 동안에 측미핵의 활성도를 증가한다는 실험적인 근거이다. 금전적인 이득과 손실을 예상하고 경험할 때 뇌의 반응에 대해 fMRI를 이용해서 관찰한 다른 연구도 있다. 그래서 활성도, 소화기계의 자극과 음식 섭취, 성적 각성과 성행위, 남용 약물과 행복감을 일으키는 약물, 금전적인 보상과 도박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동기화된 행동과 보상에 대해 공통적으로 중뇌 변연계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화가 관찰되었다. 아픔이라는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행동은 동기화된 행동으로서의 아픔 경감 추구, 아픔 외부 병적 프로세스 레포터리,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픔으로부터 유발된 동기화된 행동이 동물에게서도 관찰된다. 이렇게 해서 아픔에 대처하는 동물의 행동은 좀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들의 행동은 활력 및 필요를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 언제 어디든 가능하다면 아픈 동물들은 자신이 취약하다는 징후를 감출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해 잡아먹히기 쉬워진다면 특히 그렇다. 하지만 질병의 초기 및 경증 단계에서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질병이 좀 더 심각해지면 취약의 징후를 감추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그래서 감축하겠지만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은 자신의 병약함을 알리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포식 동물들은 숨기려고 하고 동기화된 행동의 문화적인 차이. 그래서 숨기려고 하는 전 세계의 중국 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 남아프리카의 무티, 서아프리카의 이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의술이 존재하고 있다. 의사에 대한 불신과 같은 개인의 신념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가 치료하는 행동을 채택하기도 한다. 가족.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아픈 사람이 하는 첫 번째 일이 자신의 병적 프로세스를 없애줄 능력이 있다고 믿는 치료자에게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고통 경험을 추구하고 기대할 때 활성화되는 동기 보상, 피험자가 인상적인 호전을 기대할 때 중뇌 변형계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는 흥미로운 시험 결과가 있다. 대부분의 근거는 실험 시에 피험자에게 효과가 없는 치료를 제공하면서 좋아질 것이라고 말로서 암시하는 위약에 관한 연구로부터 나왔다. 위약 2001년 라클로 프라이드를 이용해 뇌인성 도파민 분비를 측정한 패트 연구도 있었다. 이런 위약 투여 후에 자신에게 투여된 약물이 아포모르핀이라고 믿는 환자들의 경우에 선조체로부터 도파민이 분비되었다. 위약인데도 나타난다는 거죠. 생각 속에서 2002년에 또 다른 뇌영성 연구가 수행되었다. 단극성 우울증에 걸린 남자 환자들에게 위약 혹은 우울증 치료제인 플루옥신세틴을 6주 동안 투여하고 페트로 뇌의 당대사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로 두 조건에 대해서 공통된 소견과 독특한 결과가 있었다. 위약군과 플루옥세틴을 먹은 환자 모두 치료 후에 전전도 전대해상해 저는 또 두정 후 대상해 당대사가 증가했고 설하 전대상해 해마 주변 시상의 대사는 감소했다. 하지만 플루옥세틴의 효과는 추가적으로 뇌간 선두체 전내 성역 해마 등 피질하 구조 및 변형계의 변화와도 연관이 되었다. 6주째 위약과 관련되는 고유한 뇌대사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위약과 우울증약 투여군 모두에서 치료 반응이 있었던 사람들에서는 치료 첫 주에 배쪽 선조체와 안와 전두 여부의 대사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관찰된 변화였다. 즉, 이 변화는 치료 효과와는 무관하고 치료 효과에 대한 예상 혹은 기대와 연관되는 것이었다. 기대와 관계되는 그런 패턴이 항우울제와 위약 투여 시에 나타나는 효과에 보상 기제가 관여한다는 가정에서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런 거네요. 이런 연구들거리네요. 위약 효과가 클수록 측위핵에서 도파민과 오피오이드 활성화가 커졌고 위약 효과의 반대 개념인 노세보 효과에 대해서 도파민과 오피오이드의 불활성화가 관련이 되었다. 측위핵에서 도파민 분비는 위약에 의한 진동 효과의 25% 별량에 해당하였다. 치료자에게 전하는 입원장의 요약 메시지는 이번 단원에서는 환자들이 왜 어떻게 고통의 경험을 추구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단계는 고통의 경감을 위해서 배고픔, 목마름 등등의 이러한 것은 생물학적인 기제에 동기화 때마다 존재한다. 섹스가 모든 면에서 동기화된 행동으로 간주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배고픔, 목마름, 온도 조절과는 전혀 다르다. 고통을 없애는 것과 보상을 얻는 것은 구분하는 것이 언제나 간단하지 않다. 배고픔으로부터 생기는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면 음식에 의한 보상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배고픔을 억제하도록 작용한다. 행복감, 질병의 고통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측면에서 봐 동기화된 행동이다. 아픔으로부터 고통의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성행위보다 배고픔이나 목마름의 경우와 더 비슷하다. 실제로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 음식이나 물을 찾지 않는다면 건강이 해로울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강력한 기제다. 피험자가 자신의 병적 상태를 호전을 기대하면 중뇌 변형계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는 강력한 실험적인 증거가 있다. 생각을 좋게 해라 이 말이죠. 질병 경감에 대한 동기화된 행동과 동기보상신경 네트워크의 개입에 대해 고려해볼 때 의사는 자기 자신을 강력한 보상으로 여기며 보상 기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사가 힘을 주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참 대단한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이쪽 분야만 가지고도 통증 컬러 사진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옥시토신을 투여받은 피혼자는 신뢰가 깨지는 경험을 몇 번 학습한 뒤에도 신뢰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대족은 옥시토신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가 감소했다. 신뢰 적응의 차이는 옥시토신을 투여받은 피험자들의 편도, 정뇌 영역, 위상핵에서의 고요한 활성화 감소와 연관되었다. 신뢰성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신뢰성에 따라서 위약에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의 평균 회백질 소실 초기 1.5년 후 초기 손상이 커진다는 거죠. 손상 정도가 3개 많이 나타나면 칼라가 이게 상대 수치가 제타 알파 전두 지금 사진을 통해서까지 이렇게 연구가 많이 깊이 되어져 있네요.